현대차가 새만금에 무려 9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를 모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냐고요? 일단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타! 일단 이 투자가 왜 새만금이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됩니다. 전력, 부지, 규제죠.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여기 새만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어요. 작년 깐부 회동 이후에 젠슨왕 형님이 현대차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한 장당 전력 소모량이 700W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5만 장이면 이거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35MW의 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GPU는 단독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죠. 보통 한 대의 서버에 8개의 GPU랑 고성능 CPU 2개, 테라바이트급 램,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스위치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변 장치들이 다 소모하는 전력을 합치면 실제로 서버 렉이 요구하는 순수 전력은 한 50MW 수준으로 더 뛰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50MW의 전기를 먹으면 똑같이 50MW어치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걸 또 시키기 위해서 냉각 설비나 공조 장치를 또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수적으로 장비 전력만큼 냉각의 전력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PUE가 2.0이라고 가정하면 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수요는 100MW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의 기저전력 부하랑 맞먹는 수치죠. 이게 말이 좀 많이 압축돼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처럼 밤에는 쉬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100% 풀가동을 유지해야 되는 기저부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전력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100MW시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해보면 87만 6,000MW시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4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0kW시, 연간으로 3MW시 정도니까 87만 6,000MW시 나누기 3MW시를 하면 29만 2천 가구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를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혼자서 빨아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전주시나 천안시 전체 가구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를 혼자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만약에 이걸 판교 같은 수도권에다가 100MW급 변전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한전에다가 요청하면 이거의 전력 인가 자체가 불허됩니다. 송전망이 이미 포화됐기 때문이에요. 반면 새만금은 이미 현재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새만금 개발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3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여기서 바로 전력을 끌어와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전력 측면에서는 새만금이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 두 번째는 부지입니다. 새만금의 총 면적은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간척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기존 인프라나 산 언덕 같은 지형 지물이 없습니다. 그냥 도화지 같은 거예요. 쭉 평지입니다. 이런 부지를 업계에서는 그린필드라고 부릅니다.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 없이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빈 땅이라는 뜻인데, 현대차가 AI 수소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도시의 도로 구조, 전력망, 수소 파이프라인 같은 걸 처음부터 설계해서 넣어야 됩니다. 기존 도심에서는 이미 깔려있는 지하 인프라가 있고 기존 건물들이 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넘어야 될 것들이 산 넘어 산이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새만금은 그런 제약들이 없다 보니까 현대차가 수소시티와 기타 시설물들을 만드는 데에 딱 안성맞춤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오늘 김희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협약식에서 직접 말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도 피지컬 AI 활용을 위한 특례제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아무 데서나 레벨4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딱 정해진 청계천, 상암 이런 지역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죠. 로봇택시도 이런데 나아가서 로봇은 이런 규정이 더 모호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CES에서 공개했던 아틀라스라든지 배송 로봇 모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것들이 대체 뭔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이게 차마인지 아니면 뭐 보행자인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도로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택시나 로봇들이나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비전 센서로 막 영상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도시 전체가 규제 샌드박스인 곳이 필요한 겁니다. 새만금이 딱이었던 거죠. 여기 부지 전체를 그냥 살아 숨쉬는 연구소, 리빙 랩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봇택시 서비스 같은 것들도 테스트하고 로봇들도 막 돌아다니게 하고
하고 한번 로봇들한테 짜장면 배달도 시켜보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 부지, 규제 세 가지를 모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굳이 새만금에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새만금에 대체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제부터 하나씩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첫 번째 시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투자 금액이 5조 8천억 원, 전체 9조 원 중에서 64%를 여기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현대차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 절반 가까운 돈을 데이터 센터 하나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는 단계적으로 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고 SDV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 및 저장한다 라고 하고요. 현장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체 딥러닝 학습 인프라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현대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외부 클라우드를 써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GPU 5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으려면 지금처럼 몇 조 원이 들고 또 몇 년이 걸리는데 AWS에서 GPU를 빌리면 오늘 오후부터 바로 AI 연결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의 기능을 개발하던 시절에는 365일 내내 GPU 수만 장이 풀 가동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빌려 쓰고 안 쓸 때는 끄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훨씬 고도화된 자율주행과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단계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는 건 공짜예요. 그런데 AI 학습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꺼낼 때는 트래픽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걸 클라우드에서 계속 굴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되겠죠. 결국에는 데이터가 모이는 물리적 장소 바로 옆에 GPU를 직접 둬야만 이 병목과 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AI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학습을 돌려야 돼요. 지금 벌어져 있는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려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클라우드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게 됩니다. 소카를 우리가 일주일 타고 반납하고 하면 싸지만 1년 365일 내내 소카를 타면 그냥 그 돈으로 내 차 사는 게 훨씬 나은 거랑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핵심 기술하고 데이터를 언제까지고 남의 서버에 둘 수 없다는 문제도 있겠죠. 이전에 엔진 설계도가 제일 중요했듯이 이제는 자율주행 AI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아마존 같은 남의 서버에 계속 올려놓는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안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실제 도로랑 사람이 찍힌 주행 데이터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뭘 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현대차는 전 세계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 데이터가 당장 부족하다면 엔비디아가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알파마요의 1727시간짜리 실제 주행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장에 투입돼서 일하게 될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도 카메라랑 센서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시 데이터는 그냥 바로 AI 학습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있다고 해보면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뭐 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AI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픽셀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토 라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형 교사 모델이라고 하는, 선생님 모델이라고 하는 이미 잘 훈련된 AI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사람, 이건 차, 이건 신호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류하고 태그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수천만 장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학습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GPU 5만 장짜리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율주행 AI가 이 상황에서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실제 정답이랑 다르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수백만 번 반복해서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에요. 엄청난 연산을 요구하는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현실 도로에서 아무리 달려도 잘 안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들은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으로 또 수백만 킬로미터를 돌리면서 보완하는 거고요. 테슬라나 웨이모나 다 이런 방식으로 AI를 키우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습을 다 마친 AI는 OTA로 전 세계 차들에 한꺼번에 배포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차가 데이터를 모으고 새만금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하고
다시 차량으로 배포되고 또 데이터를 모으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새만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앞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자랑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공장도 운영한다.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학습시킬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테슬라, 중국에서는 샤오펑, 앞으로는 토요타랑 BMW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제대로 준비된 회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잘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역전의 한 방을 날려줬으면 좋겠네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두 번째 시설,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입니다. 투자 금액은 4천억 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공장과 부품 단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모베드, 로봇계 등등 여러 가지 로봇이 있지만 제일 핵심은 역시 아틀라스라고 생각됩니다. 아틀라스는 원래도 유명했죠.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고 파쿠르 하던 그 로봇, 그게 아틀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공장에서 양산될 아틀라스는 과거의 그 아틀라스가 아니에요. 예전 아틀라스는 관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 유압식이었죠. 힘은 센데 펌프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기름도 새고 결정적으로 부피가 커서 상용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걸 100% 전동식으로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이 전동식 아틀라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아닌데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절 가동 범위를 뛰어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머리랑 몸통이 360도로 돌아가고요. 관절도 기괴하게 움직이죠. 사람이면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려야 되는 자동차 부품을 얘는 그냥 관절만 반대로 꺾어서 제일 효율적인 자세로 들어 올립니다. 진짜 제조업이랑 물류 현장에 당장 투입하기 위해서 설계된 로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현대차가 앞서 5조 8천억 원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틀라스의 하드웨어 몸통을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놔도 뇌가 봐보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임원분께서 CES에서 저격했던 것처럼 중국 로봇들처럼 그냥 쿵푸만 잘하고 끝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일을 잘해야지. 예전에는 사람이 코딩으로 오른발 들고 왼발 딛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 똑같이 구현된 가상의 세계,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거죠. 여기서 아틀라스의 AI 소프트웨어는 폐간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천 수만 번을 그냥 박스도 들어보고 자동차 문짝도 조립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이런 강화 학습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 로봇 공장에서 아틀라스의 하드웨어 몸통 조립이 딱 끝나면 저쪽 데이터 센터에서 폐간 수련을 마친 AI 소프트웨어가 여기 아틀라스에 딱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틀라스는 만들어지자마자 이미 가상세계에서 수천 수만 시간의 조립 경험을 쌓은 베테랑 작업자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진짜 금속노조. 그래서 진짜 즉시 공장 라인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 노조가 협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일단 미국 공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새만금 내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현대차는 여기 로봇 공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파운드리예요. 반도체 파운드리가 다른 회사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듯이 로봇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의 로봇을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품 국산화입니다.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모터, 액추에이터, 센서 같은 것들을 지금은 중국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국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을 로봇 부품 제조사로 전환시키도록 돕겠다고 해요. 이제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진 수백 개의 협력사들, 자동차 엔진 부품 만들던 회사 로봇 관절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응원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세 번째 시설, 수전해 플랜트입니다.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는 200메가와트라고 해요. 일단 수전해가 뭔가 한자를 보면 바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해, 이건데 물이 H2O잖아요. 여기에 전기를 찌릿 가하면 수소 H2랑 산소 O2로 쪼개집니다. 이때 쓰는 찌릿하는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져오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그린 수소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쪄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인데 이건 수소 1kg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5에서 10kg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소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아무튼 현대차는 그린 수소 만드는 수전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넥소 덕분이죠. 넥소는 수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수소연료 전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전에는 이 수소연료 전지의 반응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연료 전지가 수소 넣고 전기 뽑는 거, 수전에는 전기 넣고 수소 뽑는 거죠. 현대차가 넥소 만들면서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쌓다 보니까 그 역반응인 수전의 기술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됐다고 할 수 있죠. 덤으로 얻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같은 기술의 앞면과 뒷면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가 선택한 수전의 방식은 PEM 수전해입니다. PEM은 Polymer Exchange Membrane, 그러니까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오래된 방식인 알칼라인 수전해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간헐성이 뭐냐면 태양광은 해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없으면 풍력도 안 되잖아요. 발전량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알칼라인 방식은 이렇게 전력 공급이 불규칙하면 장비가 빨리 망가지는데 PEM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릴 새만금의 태양광이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든 수소를 어디다 쓰나? 바로 옆에 짓는 AI 수소 시티입니다. 수전의 플랜트에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옆 도시에 공급해서 트램, 버스 뭐 등등을 다 돌리는 거예요. 만든 곳에서 바로 쓰는 거죠. 이걸 지산지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장기 목표는 이 새만금 200MW를 시작으로 국내 총 1GW 규모의 수전의 플랜트를 구축하는 거라고 해요. 울산의 수소연료전지 공장도 이미 착공했고 2027년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수소차 만드는 회사에서 수소 직접 만드는 회사까지 다 하겠다는 건데 정말 현대차가 꾸준히 얘기하는 수소의 진심인 회사의 면모를 새만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네 번째 시설, 태양광 발전입니다. 투자 금액은 1조 3천억 원, 목표는 2035년까지 기가와트급 발전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해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태양광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따로 노는 사업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랑 전부 연결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1000MW 필요하다고 했죠. 수전의 플랜트 200MW짜리도 전기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문제인데 이걸 한전 전력망에서 끌어올 수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건 석탄이랑 가스로 만든 전기가 합쳐진 거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아리100 같은 캠페인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랑 수전의 플랜트의 전기를 자체 태양광 에너지로 직접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을 하기에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새만금 지역의 일평균 발전 시간이 4.18시간으로 전국 평균 3.72시간보다 약 12% 높다고 하고요. 바다를 메운 간척지라서 주변이 탁 트여 있기도 하고 평균 풍속도 전국 평균보다 21% 높아서 이 태양광 모듈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새만금 그 간척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새만금에 만드는 다섯 번째 시설, AI 수소시티입니다. 투자 금액은 4천억 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새만금에 200만 평짜리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걸 짓고 있는데 현대차가 여기에 디자인, DESIGN 이라는 컨셉트로 AI와 수소를 덧입히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AI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발전, 이게 다 새만금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먹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걸 현대차가 직접 깔겠다는 거예요. 수소 트램, 수소 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부 현대차 차량으로 채우고 연료는 옆에서 바로 만든 그린 수소로 공급합니다. 그냥 도시에다가 현대차 홍보관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차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일반 도시에서 테스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려면 규제 허가가 필요하고 그것도 딱 지정된 도시, 지정된 구역에서만 됩니다. 로봇이 인도를 돌아다니는 것도 법적으로 모호하고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리죠. 어떻게 보면 법이 기술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 AI 수소시티 안에서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 전체가 규제 샌드박스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제 서비스도 해보고 모베드 배송 로봇도 실제로 굴려보고 아틀라스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트랙에서 빙빙 도는 데모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사는 도시 환경에서 데이터를 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시 AI 데이터 센터로 올라가서 학습되고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현대차가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름은 AI 수소시티 이런 식으로 지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지내는 이 도시 자체가 거대한 연구소다, 리빙 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현대차는 여기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운영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AI 도시 건설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엄청난 빅픽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이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거 완성될 때까지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정말 긴 이야기였죠. 그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왜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새만금에 쏟아붓는지 그 큰 그림이 조금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 한번 한 줄로 요약해볼까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그린 수소를 뽑아내고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미친 듯이 학습시켜서 자동차나 로봇에 이식한 다음에 새만금 AI 수소시티라는 이 큰 테스트베드 도시에서 직접 굴려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장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틀라스 관련해서는 노조와의 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2029년까지 완공이라는 타이트한 스케줄도 조금 걸립니다. 무엇보다 이 9조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가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굴러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살짝 우려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우려들보다 중요한 건 현대차가 선언한 이 도전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파는 회사를 넘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미래 도시, 생태계 자체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전의식, 이럴 때는 역시 현대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봐, 해봤어?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